고민을 같이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장기요양학회를 만들어서 행사를 할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장교양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최초 사업이 이번 1월 25일 날 양재동에 있는 촉탁이 제도 개선에 따른 급여수가 삭감 무효 행정소송을 하는 설명회가 개최되는데, 그건 자료들은 제가 제공해 드릴 텐데 간단하게 줄이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70인 시설 기준 196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수까지로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동의 없이 그것을 함부로 깎을 수 없는 거다. 포괄수까지란. 병원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행위별 수까지에서는 안 한 걸 깎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부터 이미 우리는 포괄수까지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썼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깎아서 돌려준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써서 9년 동안에 이건 이미 상문법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건 상관할 일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의사 촉탁 비용을 안 한다고 깎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느 보호자가 우리 어르신이 기저귀 안 해. 그럼 기저귀 깎아달라면 기저귀 다 깎아줘야 되죠. 그죠?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은 그 병원 촉탁이 안 써. 그럼 촉탁이 비용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대원칙이라든지 상식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번에 촉탁이 제도에서 본인 부담금을 80%는 공단이 직접 의사한테 주는데 20%를 또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나? 그러면 그 돈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 아닌데 받는 값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사실은 제가 원래 공무원 출신에다가 법을 좀 한 사람이라서 조리 있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29일 날 타운을 했죠. 30일 날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시한 문제를 답변을 아직 못해서 죄송한데 일주일 있다 답변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지 사실 3주가 지금 지났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 3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문제를 자문을 받았더니 이건 다 이기는 거다 우리가. 그런데 행정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행정소송이니까. 헌법소송 같으면 한 사람이 해서 이겨도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 행정소송은, 일반 소송은 제기 한 사람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법이 포괄수까지가 전체 기간인데 우리가 소송했는 사람부터 그게 조금. 그게 결정이 되는 날 이후부터는 적용을 받아. 근데 이후 이전에도 우리 돈을 빼갔을 거 아니에요. 빼간 건 돌려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소송을 한 사람은 돌려받는데, 그러니까 이후에는 전체가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이후에는 대상이 되는데, 소송이 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못 돌려받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소송에 지진 않겠지만 저도 이왕 날린 돈이니까 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겼다. 2년 후에 이겼다. 재판이 1심, 공단은 대법원까지 안 가니까 2심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다.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세요. 1.79% 매달 그것을 24개월을 곱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2년 후에 돌려받을 돈을. 그렇게 설명해야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4,700만 원. 4,700만 원. 시설마다 다르죠. 그죠? 시설마다 달라요. 시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받는 거에 1.79% 곱하기 24 하게 되면 2년 후에 돌려받을 돈을 생각하면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게, 소송 비용 많아봐야 뭐 한 50만 원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면 현조사 걸릴 걸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체로 하게 되는 게 절대 보건복지부가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한 절대 시비를 못 걸어요. 제가 보장을 하죠. 우리 이미 단기보호 전환 국법에서 다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이게 절대 단체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합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설명회를 1월 25일 날 하는데 제가 계속 밴드에다 올려도 답변이 없어요. 오겠다 안 오겠다 답변이 없은 거야.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낸 게 그날 오신 분은 특별히 장교환 기관 백인 속에 백인의 리더로 진짜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할 거예요. 네, 초청을 할 건데 하여간 백인의 리더에 포함이 되면서 나중에 장교환 백인에 속하는 장교환 한림원의 멤버로 최고의 영예로운 곳에 멤버로 하겠다. 그렇게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공지를 할 거니까 꼭 참석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 미숙 씨도 올 거죠? 네. 왜 미숙 씨 이름만 기억하냐고 12월 10분 계시는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거를 저희 동료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입니다. 나는 그럼 김민숙 원장님만 따라.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자정 결의문인 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건 읽어보시면 되고 열심히 우리도 다른 노예 목표를 하자 하는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가 조를 5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5개를 저 뒤에 5분 5분씩 한번 모아보세요. 5분씩 의자에 붙여가지고 원장님 우리 가서 이렇게 가져가면 4개 조밖에 안 나와. 4개 조 그러니까 김민숙 원장 올라줄게요. 5분씩 하는데 자 저기 이재인 대표님도 같이 참석하세요. 그러게. 네. 그쪽 팀 참석 5분씩 일단 모여보세요. 끝나는 거 정확히 5시에 끝나드리니까. 6분인데 이쪽도 한 분을 오세요. 6분이잖아. 한 분을 오세요. 3분의 1로 오세요. 세조로 하셔도 돼요. 세조로. 없으시면 세조로 하셔도 돼요. 세조. 자, 세조로 이렇게 이쪽 한쪽. 지금 조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대로 여러분 각 조에서 그 조장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조장을 한번 뽑아주세요. 자, 제일 먼저 조장은 가장 힘이 세거나 그 다음에 가장 이쁘거나 맞습니다. 가장 이쁘고 이렇게 그러거나 가장 돈이 많거나 세 분이 조를 했으면 저희가 여기에 수원만에 꼭 이루고 싶은 주제를 6가지 중에서 아까 6가지가 있었죠? 네, 그 6가지 중에서 자 6가지 중인데 제1주제는 점유규칙 적용, 제2주제는 저수가 정책, 제3주제는 공포의 현조사, 제4주는 요양보사 구인난, 제5주제는 뭐 시설 기관의 권익보 전체보가 되지 않다든지 제6제 민간 자정의 노력인데 예. 그 주제를 6가지 중에 중복이 돼도 괜찮으니까 한 주제를 선택하세요. 수원에서 주장하신 그런 주제가 있을 테니까. 저희는 저수가 정책으로 초록에서는 예, 오케이. 그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20분 동안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냥 논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보니 자,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주제를 정해가지고 논의를 해보니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5가지 정도를 논의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주제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다가 조장님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시고 좀 이따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